안녕하세요. 슬러브의 지적의 팬데믹 패닉 웨비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슬라브의 지적은 유럽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정치적 올바름의 비판적 인물입니다. 책의 내용은 하나의 뚜렷한 흐름 내에서 챕터들이 조직되어 있다기보다는 지적의 성찰을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 갈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부터 각각의 장을 갈무리하여 각각 한 슬라이드 정도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서문에서는 폴 프랭클린의 영화 탈출이 제시됩니다. 16분짜리 영화로 여러분도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가진 모든 세속 재산을 내놓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내밀한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현실로 이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그 자체로 주인공이 품은 욕망의 실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재앙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봉쇄와 마스크, 감염의 공포가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잭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길은 없으며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진의 의사는 리원 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에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치료의 일선에서 활동하다 2020년 2월 7일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좋은 표현의 자유와 나쁜 소문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막기 위한 통제는 그 자체가 더 많은 음모론을 양산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과 정부 간의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적은 이와 함께 방역과 같은 대규모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후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적 조치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우리는 왜 늘 피곤한가입니다. 우리는 왜 늘 피곤한 걸까요? 이에 대해 지식은 한병철의 피로사유를 인용하며 지식 노동자들의 경우 스스로를 자기 착취하며 더 효율적인 형태로 재정비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과 같은 새로운 행동 규칙의 강제를 이유로 꼽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계급 차별에 의해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 중 요양보호사, 식당 종업원, 의료 종사자와 같은 경우 감정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코로나 사태 중 세 번째 유형은 집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장 유럽의 퍼펙트 스톰을 기다리며에서 저자는 유럽이 마주한 세계의 폭풍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양 격리, 투병 사망 등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 그리고 유럽의 수출입 경제가 맞은 충격, 마지막으로 시리아 난민 문제입니다. 지적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이 직접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두 장생의 이름에서 따와 푸토한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의학적 근거를 들며 외국인 배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럽이 실효정으로 통합해 제3세계 국가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식과 관용에 호소하는 추상적 파괴주의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바이러스의 사막에 잘 오셨습니다입니다.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해진 사망 선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국가를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WHO는 그 첫 모델이며 더 강력한 조직이 있어 경제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직, 국민 국가의 주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5단계에서 저자는 개인이 불치병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을 상실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유명한 5단계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5단계가 사회적 트라우마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삶의 우연성과 무의미를 상기하고 인류가 종말적인 바이러스의 초래를 유발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의 수용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장 이데올로기 바이러스입니다. 저자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 영대,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고립과 격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코로나 확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저자가 여러 장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을 재활성화하고 소비주의에서 벗어나며 이중잣대를 가진 고위층 및 투명하지 않은 정부 당국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촉발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장 침착하게 당황하라에서는 공황 상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공황 상태는 휴지 등을 사재기 하는 과도한 공포의 형태나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비하지 않는 위협의 축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 중 약자를 제거하는 적자 생존의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 세계의 정부기구가 연대하는 집단 협력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이상주의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연대가 꼭 필요하기 위함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합니다. 8장 감시와 처벌 내 좋아요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여러 정치인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일상은 불가능하며 감염을 인류의 기본적 특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삶과 실존에 대한 철학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9장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건강관리뿐 아니라 생태 및 자연을 보호하는 관점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야생에 존재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확산된 것에 대해 근거한 주장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봉쇄 정치로 인해 감소한 코로나의 사망자보다 2차적 대기오염 감소로 인해 줄어든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연구를 제시하는데요. 이 책이 코로나 초기에 나온 책이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이 인류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흥미로운 예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치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10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노인과 약자를 방치하는 야만으로의 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야만 대시 택해야 할 것은 재난공산주의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의료 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여 노인 및 약자를 돌보는 전 세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1장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하기 위해 인간의 문화적 선택, 경제와 세계무역, 복잡한 국제관계, 공포와 공황 상태의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무시하고 집단 면역을 시도하는 것은 독박이라고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그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부록 및 특별기고문 또한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팬데믹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오늘 전 지구적 협력으로 보충하고 전 지구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감염병의 상황에서 격리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돌봄 노동 종사자, 의료 종사자들이 새로운 노동 계급으로 등장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팬데믹 패닉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슬라브의 지적의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의견이 있는지 고민하며 비판적으로 강의를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